자, 이번 시간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를 공부하겠습니다.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는 뭐냐면 일단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임차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이 자신이 가진 임차권을 양도인이 되어서 양수인과 임차권 양도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이 이 사람은 이제 그 지위에서 벗어나고 병이 임차인이 돼서 요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물의 전대는 이런 거예요. 임차인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시 X라는 그 물건을 또 빌려주는 거죠. 요게 세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어요. 임대차 또는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어요. 사용대차 이런 식으로 빌려줄 수 있다. 임대차, 사용대차. 그런데 자기가 빌려서 또 빌려주죠. 그것을 전대차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고 이 병이 전차인이 되는 거예요. 자, 얘기를 했는데 매수인이 물건을 사서 또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매. 임차인이 빌려서 또 빌려주는 거예요. 전대차. 이렇게 말한다. 전대. 전세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빌려서 또 전세를 주는 거야. 전전세라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의 문제예요. 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는 이제 조문을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629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렇게 돼 있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양도 전대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바꿔서 읽으면 이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임대인 동의는 성질이 대항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동의 없이 위반하고 양도전대를 했어.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걸 좀 제한시키고 있어요. 배신적 행위가 아니면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오늘 밑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해지를 하지 않고 있어. 근데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자,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임차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 이런 거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라.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를 했어. 그러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생긴다. 해지할 수 있다. 근데 그 양도 전대가 배신적 행위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해놨네요. 배신적 행위일 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임차인이 이제 남편인데 남편이 남편 명의로 상가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아내랑 같이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그 임차권을 아내한테 양도를 한 거죠. 근데 임대인, 주인한테 말하지 않고 임차권 양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죄를 더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세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는 좀 특수한 경우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부부간에 그걸 꼭 주인한테 말하고 해야 돼? 뭔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법조문에서 보면 어쨌거나 동의 없이 양도전대를 하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그걸 뭔가 제한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아. 좀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 표현을 만든 거예요. 배신적 행위일 때만 해지할 수 있다. 근데 그 경우는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해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요. 그런데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할 때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이 동의받지 않고 해도 돼.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냥 건물의 소부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뭐 넓은 집에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데 그거 다 쓰기 힘들어. 그래서 방 한 칸 다른 사람하고 쉐어를 한 거죠. 뭐 그런 뉴스들 좀 있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신데 청년한테 방 한 칸 빌려주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 이럴 때는 주인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동의 없이 양도 전달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가 있어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어도 뭐는 있다? 이 효력은 있다는 것이다. 유효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의는 대항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권 양도가 무효다라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죠. 이제 그러면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를 받아줘야 돼. 근데 동의를 못 받아줬어. 그러면 책임져야죠. 담보 책임 내지는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병 입장에서 봐보면 병은 이 둘 간의 계약은 이어지만 갑이 갑한테 병이 내가 양도 받았어요. 양수인이에요. 라고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항 요건을 못 갖췄어. 그래서 양수인의 점유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불법 점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이제 소유자라면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건데 보통 이렇게 불법 점유가 되면 불법 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게 인정이 될 건데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무단양도 또는 무단 전대를 했어도 임대인에게 어떤 손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양도한 것만 가지고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긴 건 아니라고. 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된다. 동의 없이 했으니까 갑은 해지할 수 있겠죠. 다만 배신적 행위여야 돼.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는 양도전대의 법률 관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동의를 받고 했을 때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을이 임차인으로서 양도인이 돼서 병하고 이 임차권 양도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았죠. 동의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을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빠져버리고 아니고 이때는 이제 갑과 병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임차권이 갑과 을 사이에 있던 임차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되죠. 임차권 양도는 이게
을과 병 간의 이 양도 계약으로 바로 처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임차권 양도는 동의받은 임차권 양도는 이건 처분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처분행위야. 준물권행위죠. 준물권행위다 라고 이렇게 된다. 네, 됐죠. 다만 이제 요거 한 가지는 좀 더 덧붙이고 가자면 만약에 갑과 을 사이 뭔가 계산할 게 남았어. 그랬을 때는 그냥 갑과 을 둘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대의 경우가 있는데 전대의 경우는 먼저 우리 요 설명을 좀 드리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요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요 관계에 있어. 그런데 을이 임차인이면서 전대차 계약을 을과 병 간에 맺은 거죠. 근데 그게 세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임차인으로서 세를 내고 있죠. 차임을 지급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거기다가 세를 받고 또 빌려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때는 그럼 임대인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과 을의 관계는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월세죠. 여기서 갑이 을한테 차임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병한테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내놔 라고 할 수 있다. 전차인 병이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해. 권리는 갖지는 않고 그런 측면에서 임대인은 권리를 갖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아. 지금 이게 뭐냐면 이 관계가 요렇게만 있는 거야. 요렇게만 있어. 근데 갑과 병 간에는 무슨 계약을 맺은 건 아니잖아요.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임대인이 세를 달라 그러면 줘라 라고 이렇게 놨다. 보통 우리 이제 의무가 있으면 그 옆에 반대편에 권리도 있잖아요. 권리도 있는데 여기는 의무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만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편면적 의무 규정, 한쪽 편이 의무만 부담한다. 그래서 편면적 의무 규정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한편 이 전차인은 이게 동의받은 전차인이기 때문에 적법한 전차인이죠. 그래서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두는데 첫 번째 전차인의 권리 확정. 전차인의 권리 확정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제 봐보세요. 요 임대차에 기초해서 요 전대차가 있는 건데 임대인이 동의해서 이 전대차 하게 해놓고서 아직 기간 남았는데 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종료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야. 이 전차인의 권리 확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해지 통고의 통지는 뭐냐면 요게 기간 약정이 없을 때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차인도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일에게 해지 통고를 했을 때 그 통고한 것을 병한테도 통지해줘라. 이게 해지 통고의 통지가 된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임대청구 지상시설 매수권권 이렇게 하는데 이 X가 토지일 때 토지인데 이게 토지 임대차인데 그걸 빌려서 그 위에 지상시설을 병이 갖고 있을 때 그런데 둘 다 끝났을 때 이 경우 갖고 가기는 힘들고 버리고 가다니 아깝네. 그러면 이제 병이 갑한테 직접 나한테 더 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주인이 원치 않으면 그거 나한테 그거 사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지상시설 매수청권.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청권은 요게 건물 전대차 계약이 있을 때 그때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걸 인정해 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알아두실 것이 토지일 때 임대청구, 건물일 때 부속물 매수청구 이렇게 된다. 요 내용을 이제 위에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30조부터 조문을 보시면 630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놨죠. 그리고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이게 지금 편면적 의무 규정인데 이때 갑이 병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줘라. 그때도 갑은 또 뭐예요? 을한테도 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630조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차인의 권리 확정. 이 얘기는 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할 때 그걸 말리진 않아. 그렇지만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할 건 아니야. 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게 전차인의 권리 확정이다. 이 말인 거죠. 638조는 뭐냐면 이게 기간 약정이 없을 때 해지 통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수 있죠. 그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해야 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35조 2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6.15 공부했었어요. 6.15. 네. 부동산일 때 임대인이 통고를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개월. 그리고 동사는 5일 지나면 이제 끝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치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 토지 임차인이 토지를 적법하게 전대했을 때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 이거 버리고 가자니 너무 아깝네. 또 그럴 때는 먼저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더 빌려주세요. 나한테 빌려주세요. 근데 그걸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여기 뭐냐 283조 2항이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 매수청구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47조에서는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인데 이건 건물 임대차에서 인정된다. 건물 임대차에서. 네. 근데 거기다가 뭔가 붙였을 때 끝났는데 막 떼 갖고 하기 어렵네. 또 버리고 가자니 아깝네. 그러면 사세요라고 할 수 있다. 그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그때 이런 게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본 것들이니까 이렇게 봐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양도 전대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얘기를 보겠습니다.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임대차 같은 경우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우리 여러분들 고시원에 들어와서 사는 원룸 이런 데도 다 보증금이 대부분 주어지죠. 근데 이제 이 보증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실 건데 보증금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줬다가 나갈 때 돌려받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채무 이행이 없으면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만약에 밀린 세가 있으면 거기서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하는 거죠. 우리 보증인 대신에 보증금이에요.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이웃가물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보증금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공제 주장을 해야 되고 그 발생한 채권이 소멸하였는지는 임차인이 주장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의 효력과 관련해서 보증금은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모든 채권. 밀린 세가 있을 때 그 밀린 세 또 뭐예요? 예를 들면 유리창을 깼어. 그런 것까지 다 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채권액이 여기서 별도 이사 필요 없이 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된다라고 한다.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송달된 후에 발생한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부 명령이 먼저 있었어도 이 공제되는 거, 요게 먼저다 이 말인 거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체하고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럴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임차인이 그거 보증금에서 까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그건 안 된다. 선택권은 임대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도 있고 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를 하죠. 임차인에게 청구를 한다. 왜냐하면 보증금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나으니까. 네. 청구할 수도 있다. 근데 청구를 할 때 그때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말은 달라 그러면 줘야 돼. 이 말인 거죠.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문제되는 게 이 보증금 반환 문제인데,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뭐라고요? 동시행 관계다는 거죠. 동시행 관계다.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 관계야. 근데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그 집에 계속 사는 권리가 유치권이냐 그런 건 아니야. 유치권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유치권은 임대차에서 딱 비용 상환청구권에서만 나와. 들어간 비용을 안 주면 그걸 받기 위해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유치권이 인정된다. 유치장에 가둬두는 것처럼 유치권이 인정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 문제가 되죠. 우리가 외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임, 해무치, 매수 청구는 동시행 관계야. 전임, 전세권 끝났을 때, 전세권 끝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등기 말소 서류를 준비해 줘야 되죠. 그리고 주인은 뭘 해야 돼?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돼. 그게 동시행 관계다. 임대차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임대차에서는 등기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무치, 해제, 무효, 취소 같은 데서 이게 동시행 관계, 원상회복할 때 동시행 관계. 우리 지상물 매수권권 행사를 하면 또 부속물 매수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되는 게 맞죠. 네, 이렇게 봐주시고 청구는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이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수 있어. 근데 동시행의 항변권은 위법성을 조각시키잖아요. 위법성을 없애버려. 그래서 불법 점유가 아니다. 그러니 손해배상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다만 임대차 끝나고도 계속 사용수익을 했어. 그러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차임으로서 만약에 100만 원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임대차가 끝나고도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 100만 원을 줘요. 100만 원을 주는데 이 이름이 뭐로 바뀌느냐? 부당이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임대차 끝난 뒤에는 그게 차임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된다. 근데 전제가 있다. 사용 수익을 했어야 돼. 비워놓고 안 썼어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도 없다. 이렇게 된다. 네, 이 문제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종료와 관련해서는 요거 우리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일단 635조 우리 해지 통고와 관련해서 6.15 얘기했었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네요. 6.15. 그다음에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또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 통고, 임차인이 파산 통고를 받았어. 그럴 때는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다만 원래 우리 아직 기간 안 됐는데 뭐 해지를 했다든지 해지 통고를 했다든지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파산돼 가지고 임대인 입장에는 돈 못 받겠으니까 해지를 하거나, 임차인도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무슨 손해배상이야 이 말인 거죠. 자, 됐고, 해지 통고의 전산에 대한 통지까지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가 나와 있는데, 임차권 양도는 그게 처분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준물권 계약의 성질을 가지죠. 근데 임차물 전대는 그냥 낙성 분료식 계약이야.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양도 및 전대 금지와 관련해서 요 주문들은 우리가 다 봤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근데 동의 없이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해지하려면 그게 뭐여야 돼? 배신적 행위여야 돼. 근데 배신적 행위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다. 네. 그 예들을 여기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죠. 예들을. 됐고. 그 다음에 임대인 동의와 관련해 동의를 바꿔야 되는데, 이 동의는 대항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다. 근데 양도 전대를 했으면 동의를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야.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 같은 것들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근데 우리 요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 또 했었죠. 우리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임의 규정도 있다고. 그래서 임의 규정을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등기 청구, 등기 청구권, 또 비용 상환 청구권, 그리고 차임 증액 청구권, 그리고 양도 전대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등기 비용 증액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할 때 그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방 한 칸 쉐어할 때는 주인 동의 필요 없다고, 주인한테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양도 전대의 법률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이렇게 동의 없이 했어도 유효한 거죠. 다만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야. 동의가 없으면 책임져야 돼. 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대항 요건을 못 갖췄으니 그건 불법 점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소유를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대부분 따라오는 거예요. 남의 걸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니까, 또 그렇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득을 얻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무단양도 무단전대 가지고는 임대인에게 어떤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인에게 해지권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무단전대와 그 법률 관계는 패스해도 되고, 동의는 양도전대 이 법률 관계에서 이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이 되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계산할 게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것들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무나 이런 것들은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임차물 전대의 경우에 있어서 요게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로도 임차물을 전대한 때 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하는데 권리를 가지는 건 없죠. 그래서 이것을 편면적 의무 규정이라고 이렇게 한다. 편면적 의무 규정. 그래서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네, 그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쭉 보시고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관계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특별한 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에서 해지 통고의 통지 전차인의 권리 확정이 먼저 나와 있죠. 전차인의 권리 확정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해지 통고의 통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요거는 토지에서 그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권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보증금의 효력과 관련해서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면 그 모든 채권액이 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가 돼버린다. 또 그런데 이게 존속 중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임대인이 충당할 것인지 청구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것이 아니다. 존속 중에는 당연히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과 관련해서 이거 한번 보시면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다. 네,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의사표시가 필요 없어. 당연히 공제돼 버린다고.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그 피담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제 이때 임대인은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공제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근데 임차인은 이게 내가 그거 줬거든 이런 것들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뺄 거 없다. 그 다음에 B번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 차임 채권에 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된다. 임차 보증금을 피전부 채권으로 해서 전부 명령이 있을 때에도 이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서만 전부 명령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확실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임대인을 확실하게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체하거나 건물을 훼손한 경우에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도 있고 청구할 수도 있다. 임대인은 충당할 수도 있고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청구를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보증금에서 까세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은 우리 앞서도 보신 것처럼 동시행 관계다.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 관계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점유가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끝나고도 계속 사용수익을 했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남아있다. 이 말인 거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그 경우는 사용수익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 이게 전대차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의 남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 남용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 민법 총칙에 가면 권리남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그러냐?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데 보증금 전체를 안 돌려주겠다고 나오는 거. 이것은 시인이 측에 반하는 것이다. 시인이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는 거예요. 요 판례 내용을 좀 봐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금은 좀 됐고요. 권리금은 됐고, 그다음에 임대차 종료에 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해지 통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쭉 보십니다. 특별법상의 임대차,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것만 잘 정리해보고 가는 것으로 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냐면 이 임대차 중에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쉬워요. 그 주택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준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게 주택임대차여야 되겠죠. 근데 주택은 뭐냐? 거주하는 집이 주택이에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인 거죠. 전부 또는 일부. 네, 그럴 때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주택임대차일 때 적용되는데, 원래 임대차는 그냥 월세 내지는 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채권적 전세는 전세금을 주고 따로 세를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전세금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수익으로 차임을 지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임대차로 인정해 주기도 해요. 등기되지 않은, 이걸 말을 바꾸면 미등기 전세를 말해요. 미등기 전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문제로 된다. 그 주택이 있으려면 대지도 있어야 되죠. 대지가 토지예요. 토지인데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뭐 잠깐 쓰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주느냐?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봤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주택임대차는 부동산 임대차인데 주인이 바뀌었을 때 바뀐 주인한테 나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계속 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권이어서 그 상대방, 원래 임대인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양수인 병한테는 주장을 못하죠. 근데 등기하는 것은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이제 우리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공동 신청주의라는 게 있어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무자가 같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법칙이 있다. 근데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하면 등기를 못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도받았다, 이 말은 이제 이사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 들어가고 거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하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도 이전해야 돼. 그렇게 이전해서 살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등기가 있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이때는 이제 다음날 0시부터를 말해요.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예 이제 그 양수인,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 집주인이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이런 얘기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이게 주택임대차 계약이 유약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되고 법인한테는 적용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뭐 LH공사 같은 데를 말해요. 중소기업 직원 주거용으로 이렇게 뭐 임대차로 들어갔다든지 그럴 때는 보호를 해준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됐을 때를 말한다.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한다. 다만 이거 계속 존속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 주의하셔야 된다.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경매가 됐다라고 한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어야만 이제 이 대항력을 전제해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보증금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양수인 또 경매가 있을 때 경락인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 집주인이 됐을 때, 새 주인이 됐을 때의 문제예요. 다만 임차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에 기한 경락인은 여기에 양수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순위가 저당권자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때 임차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이 경락인 이 사람은 임차인한테 보증금 안 내줘도 상관없어. 이 말이에요. 임대인의 지위를 갖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임대차가 먼저 되고,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뒤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야 돼. 그랬을 때 이 경락인,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인이 돼서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챙겨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속의 보호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민법에서 공부했잖아요. 민법 임대차에서 최단 기간에 관한 제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원룸 그런 거 말고 호텔, 여관, 펜션 아니면 자전거 이런 거 빌리는데 뭐 몇 년씩 빌려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아예 없어. 근데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 2년, 상가에서는 1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한다. 다만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위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1년 약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약정하고 들어갔어. 그랬을 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우리 1년 약정했으니까 1년만 살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때 임대인이 이거 2년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안 돼. 또는 뭐 1년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 문제가 있는데, 갱신과 관련해서 요런 거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걸 법정갱신 내지는 묵시의 갱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근데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기간은 아예 자동으로 2년이 돼버려. 자동으로 2년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중간에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느냐? 나 나갈래요 라고 할 수 있다. 나갈래요 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3개월 말미를 두고 말을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존속기간에 관해서 최저 2년인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 2년이 된다.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 만약에 1년을 약정했어. 그럼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데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의 경우에 아예 2년으로 의제를 해주죠. 근데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했어. 3개월 경과 후에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 임대차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 공부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임 증감 청구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보시면 증액 청구할 때는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 5% 이상은 증액 청구를 못한다. 또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는 못해. 1년 이내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는 이런 제한이 없다. 또 합의로 차임이 증액됐어. 이럴 때도 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증액 청구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할 때만 이런 제한이 있는 거야. 이 말인 거죠. 자, 봐주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 우선 변제. 포인트가 이건데, 포인트가 임대차가 끝나고 나서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을 잘 챙겨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인집이 망해버린다든지 그러면 한참 뭐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보증금을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할 때 되느냐인데 이게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게 우선 변제권 인정해 준다. 우선 변제권은 나중에 경매됐을 때 먼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순위에 따라서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받을 때는 인도해줘야 되겠죠. 보증금 반환 이렇게 돼야 된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관계다 그랬었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간단히 좀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좀 더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40문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범위를 더 넓혀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나온 지문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다는 거. 근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뭐냐면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집에서 보증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사를 가버리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 주인한테 대항을 못해요. 또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을 때 인정되는 건데 대항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없어져 버린다고. 근데 이사는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계속 대우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 대우받을 수 있다. 대우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물론 이제 처음부터 없었어.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있었던 건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 나와 있는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얘는 소액보증금은 순위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 등 일정에게 보호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거는요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돼. 대항력만.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 근데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준다. 우리 동네는 어디까지가 소액보증금인지 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가서 보면 다 나와 있어. 동네마다 다르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에서는 이걸 굳이 뭐 우리가 또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좀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라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고용편으로 갈까요? 고용편으로 고용 도급 그래서 노무공급계약으로 갈 건데 요거는 또 챕터가 바뀌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